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국어교육과에 대해서 학과 멘토링을 진행할 김규원 멘토입니다. 먼저 멘토링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과를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 다음에 향후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국어교육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교육과에서 다루고 있는 과목 중 전공과 교직 과목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국어교육과에 희망을 하시면서 어떻게 학과 진학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어교사를 매체 속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교사 같은 경우에는 시 수업을 통해서 입시 중심의 사회에서도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국어 수업을 위해 노력을 했고, 드라마 블랙독의 고하늘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국어 교사로서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어교육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학과일까요? 먼저 학과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직관적으로 국어와 교육에 대해서 다루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모국어와 문학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며 학생들에게 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국어와 문학의 강조점이 있는데요. 즉, 국어학, 국문학, 교직에 대해서 전반을 다루는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류 열풍이 일고 있는 시대에서 한국 문화를 선도적으로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글쓰기를 통해 스토리텔링, 문화 콘텐츠 제작에도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어교육과와 비슷한 학과들을 통해서 국어교육과는 이 학과들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어교육과 학사학위로 초등학교 국어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X인데요. 초등학교 국어교사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육과를 진학을 해야만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또 전 교과목을 대부분 담임교사 한 분이 담당하시지만 중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교사가 하나의 교과를 담당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학과가 있습니다. 국어교육과는 교과교육에 한정되지만 교육학과는 기업교육과 평생교육 등 교육학 전반에 대해서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과에서도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지만 교육직 행정공무원이나 일반 기업 취업을 택하는 인원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어국문학과입니다. 국어국문학과는 국어학과 국문학만을 깊이 있게 다루고 국어교육과는 여기에 교직, 즉 교육학을 추가로 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어교육과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잘 지도할지에 대한 교과 교육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국어교육과와 유사한 네 번째 학과는 사범대학교에 소속된 타교과 교육학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어교육과 가정교육과와 같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교과목만 다를 뿐 보통은 중등학교 교원이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진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오는 교육계로의 진출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등교사가 될 수 있지만 입시교육, 임용, 논술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교수, 연구원과 같은 학계로의 진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언론 및 출판계, 기업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국어교육과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특히 경향신문과 같은 언론사에 진출하게 되면은 기자로서 또는 작가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윤스테이의 김세희 PD님 같은 경우에도 국어교육과 출신이라고 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전공과 교직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교과교육 영역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목이 있고 국어 국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논리와 좋은 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문장수사의 이해와 국어학의 이해, 현대문학사와 같은 국어 국문학적으로 필수로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 것들에 한해서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어 의문론, 구전문학론과 같이 구체적인 문학의 심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도 있지만 고전시가 교육론, 독서 매체 교육론과 같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과목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론에 대해서 다루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사범대학 학생이라면 교직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구체적으로 이론, 소양, 실습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들었던 과목을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 과목이 도대체 어떤 학문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교육과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교수안을 작성해보거나 표현, 이해, 독서, 문학과 같은 영역의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팀플로 담당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지도안뿐만 아니라 대본까지도 써보는 과정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문장수사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어떻게 쓴 글이 좋은 글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글과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문을 작성을 해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비평문과 에세이를 작성을 해보면서 피드백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어학의 이해라는 과목입니다. 국어학의 이해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었던 문법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면서 학계에서는 어떤 논란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공 선택 과목입니다. 한문학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에서 보셨던 한문 작품에 대해서 다뤄보게 됩니다. 과거에 있는 선조들은 왜 그런 작품 형식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작품 탐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직 과목입니다. 교육학개론, 교육과정과 같은 교직 이론 수업에서는 교육사, 학교 제도, 교사 이론 전반 등에 대해서 훑어보게 됩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배웠던 모형을 적용해서 개정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어교육과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은 1학년 때와 2학년 때 학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문학반, 고전문학반, 국어연구반, 그리고 교육문예반과 같은 4가지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문법과 관련된 카드뉴스나 문집에 대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교육,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각자 발제자가 가져온 주제를 바탕으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학회원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또한 장학금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 이러닝 자료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답사 활동이 있습니다. 문학작품 속에 등장했던 지역을 직접 방문해 보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울 활동도 있습니다. 또한 국어교육과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교생 실습도 있는데요. 이는 보통 3학년이나 4학년 초반에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을 참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연을 하고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한 교류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내가 교사와 정말 맞는지, 그리고 교사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실질적인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국어교육과에 진학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이 오시면 좋습니다. 또한 언어적 사고 분석력을 많이 요하는 학과이다 보니 독서를 선호하시는 학생이 오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 2가지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교사를 희망한다면 꿈꿔볼 수 있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국어교육과에 진학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먼저 국어와 교육에 대한 탐구활동 및 단체 활동을 해두면 좋습니다. 국어라는 과목이 왜 필요할까?
교과서에 구성된 내용 및 학습 활동은 어떤 게 최선일까? 어떤 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탐구 활동이 훗날 국어교육과에 진학해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마음이 맞는 친구와 진행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업 때 진행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탐구를 거쳐서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수업 때 논의되었던 그런 토론 활동에 대해서 학생부 세부특기 사항에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서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대학 공부의 기본 자체가 논문 읽기와 전공 서적 읽기인데요. 이 중에서도 국어교육과는 특히 글을 다루는 학과이기에 독서 경험은 다더익선입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읽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문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셔야 할 텐데요. 국어사, 고문법, 국문학사 등의 과목에 한문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한자 급수 자격증 준비나 한국어 단어와 병기된 한자 뜻을 함께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연 경험에 대해서 쌓아보는 것입니다. 청소년 세바시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발표와 같은 사소한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의 강연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의 각종 말하기 대회, 교육봉사 등을 추진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강연 실력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추가적으로 저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초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꿈꿨었어요. 교사는 학생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주는 자리다 보니까 그렇게 학생들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직접적인 위치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문학 수업을 보면서 제가 문학이라는 게 되게 세상을 담고 있는 학문이구나, 내가 더 깊이 있게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고르게 된 학과였습니다. 네,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우선 교직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관련된 국어와 교육에 대한 얘기를 되게 심도 있게 나눠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국어 교과 지식뿐만이 아니라 논리학, 그리고 각종 독서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국어 교사라는 직업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교사와 안 맞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이제 국어과 중등 임용 경쟁률을 보면은 전 지역에서 거의 3위 안에 들 정도로 경쟁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희망했던 꿈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강해져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어라는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주요 3과목 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국어 교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원계에서도 이제 교육학 관련해서도 국어학을 가르치시게 되는 강사분들과 같이 그런 분야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 교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경향일보와 같은 언론사로도 취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LG 인사팀으로도 취업이 될 수 있는데, 국어 교육과에서는 어떻게 쓴 글이 좋은 글인지에 대해서 직접 글 쓰는 과정도 많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사고를 표현하는 말하기 과정을 많이 갖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업의 인적성, 그리고 어떤 기업의 장표를 많이 돌아보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비전이 있는 학과로 보여집니다.
일단 국어라는 것이 언어를 다루다 보니까 세상 전반을 담고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언어를 통해 보는 세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란 생각이 들고, 이제 여러분들의 교사의 꿈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는 장을 국어교육과에서 꼭 갖추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앞서서 강조드렸듯이 국어교육과는 특히 독서 경험, 그리고 교직에 대한 생각,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로 되어야 되는 학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역량을 갖추시기 위해서 각종 발표 경험이나 리더십 경험들을 많이 누적을 하시면 훗날 여러분들의 진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청소년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